고모. 나 옷 갈아입고 있는데. 어머, 미안. 하지만 고모는 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너 어렸을 때 이미 다 봤는데, 뭐 어때? 지금은 다르지. 내 나이가 40인데. 고모. 왜? 오랜만에 한번 보여줘. 우리 태준이 많이 컸나 보게. 고모의 농담에 나는 괜히 세게 나가고 싶었어요. 고모, 내 거 많이 봤다고 했지. 나도 고모 거 보고 싶어. 순간 고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난이었습니다, 처음엔. 하지만 여기서 더 세게 나가면 왠지 무언가 벌어질 것 같았어요. 아니, 보여줘. 고모도 그래야 공평하지. 민망하면 내가 먼저 벗을게. 고모가 화를 내거나 방문을 닫고 나가버린다면 장난이었다고 애교를 부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고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가 먼저 벗어. 고모의 한마디. 나는 이미 커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먼저 벗는다며? 도발적인 고모의 한마디.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게 장난인가? 진짜인가?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부록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김태준, 올해 40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직장이 없었죠. 3개월 이상 버티는 직장이 없었어요. 일용직으로 이곳저곳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전주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40살 노총각이 부모님 집에서 산다니.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연애는 좀 해봤어요. 많이 했다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모아둔 돈도 없고 딱히 비전도 없었습니다.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 자랑할 게 있다면 나랑 만난 여성들 모두 잠자리는 만족했었어요. 그곳이 유난히 크고 체력도 좋았으니까요.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결혼도 못하는데. 태준아, 일 안 나가냐?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마. 오늘은 일 없어요. 아이고, 이 녀석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도 한마디 하셨죠. 40이 넘어서 뭐 하는 짓이냐, 창피해서.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텔레비전만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이번 추석에는 할머니 댁 꼭 가야 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 네. 솔직히 가기 싫었습니다. 명절만 되면 친척들 잔소리가 시작되거든요. 태준이 결혼은 언제 해? 아직도 백수야? 아이고, 철수 형님 고생이네.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은 명절에 잘 안 갔었죠. 이번엔 빠짐없이 참석해라. 알았지? 네, 아버지. 아버지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전주에서 할머니 댁이 있는 인천까지 올라갔어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태준아, 오늘 네 막내 고모 온다. 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막내 고모. 나랑 12살 차이밖에 안 나는 고모였습니다. 고모와 조카라기엔 나이 차이가 겨우 띠동갑이에요. 내가 초등학교 때 고모는 이미 성인이었고 항상 어른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내가 40이 되고 나니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막내 고모는 부자예요. 3년 전 사고로 돌아가신 고모부가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자연히 상속받은 건물들이 있고 고모는 다양한 사업도 하셨어요. 말 그대로 부자였습니다. 막내 고모. 오랜만이네. 중얼거렸어요. 어릴 때부터 막내 고모는 나를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12살 차이라 누나 같기도 하고 고모 같기도 하고 사춘기 때는 예쁜 고모를 생각하며 혼자서 위로한 적도 많았습니다. 안 돼. 생각하지 마. 할머니 댁에 도착했어요.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7남매 중 장남이셨어요. 한 번 모이면 정말 바글바글했죠. 태준이 왔네. 와, 오랜만이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곧 시작됐어요. 예상했던 그 질문들. 태준아, 결혼은 언제 해? 아직도 직장 없어? 아이고, 40인데.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또 시작이구나.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언니들, 오빠들, 다들 잘 지내셨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죠. 막내 고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52세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웠거든요. 세련된 코트에 우아한 헤어스타일. 얼굴에는 주름 하나 없고 피부는 윤기가 흘렀어요. 40대 초반처럼 보였습니다. 고모, 정말 안 늙으셨네. 고모가 나를 발견했어요. 어머, 태준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를 껴안았어요. 고모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부드러운 품이었죠. 우리 태준이가 벌써 불억이라니. 세월 빠르다. 태준아, 그치? 그러니까, 고모.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포옹을 풀고 고모를 봤습니다. 근데 고모는 왜 이렇게 예뻐? 나이를 안 먹는 것 같아. 주름 봐라. 나도 진짜 많이 늙었지. 50대잖아. 아니야, 고모는 진짜 안 늙었어. 너무 예뻐요. 진심이었습니다. 고모가 웃었어요. 우리 태준이는 말만 잘하네. 나는 고모랑 대화하는 게 이렇게 즐거웠어요. 다른 친척들은 잔소리만 하는데 고모는 따뜻했거든요. 고모가 아버지한테 다가갔습니다. 큰오빠, 태준이 장가 안 보내세요? 누가 저런 놈한테 시집 오겠냐?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왜요? 태준이가 뭐가 어때서요? 잘생겼지, 건강하지, 성격도 좋고. 고모가 나를 감싸줬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됐고, 다연아. 네가 쟤 좀 서울로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 일도 좀 시켜주고. 순간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서울로? 고모네로? 어머, 좋죠. 큰오빠 태준이가 와서 일도 와주면 나야 땡큐지. 고모가 흔쾌히 답했어요.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태준아, 고모 밑에서 일 배워볼래? 나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대답했어요. 네. 고모가 받아주시면 솔직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엄마 아빠 잔소리하는 집에서 사는 것도 지겹고, 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독립을 못했는데 막내 고모네 가서 살면 너무 편할 것 같았어요. 고모는 돈도 많고 여유로우니까 밑에서 일하면서 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모가 받아주시면 무조건 갈게요. 고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좋아. 명절 지나고 짐 싸서 올라와, 태준아. 응, 고모.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고모와 함께 살게 된다는 설렘도 있었죠. 고모와 같은 집에서 상상만 해도 좋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전주로 돌아왔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2개면 충분했죠. 태준아, 잘 다녀와라. 고모한테 패 끼치지 말고. 어머니가 당부하셨어요. 응, 엄마. 걱정 마셔. 아버지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라. 알았냐? 네, 아버지. 드디어 서울로 올라가는 날이었습니다.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고모가 차로 마중 나왔습니다. 고급 외제차였어요. 태준아, 왔어? 응, 고모. 차가 출발했습니다.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태준아, 집에 가서 짐부터 풀고 식사하자. 고모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강남 대형 아파트 50평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와, 고모. 집 진짜 크다. 역시 부자는 달라. 혼자 살기엔 너무 큰 게 문제야. 고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큰 주방, 방도 여러 개였어요. 여기 내 방이야. 편하게 써, 태준아. 고모가 안내해준 방은 내 원래 방의 3배는 됐습니다. 고모, 감사합니다. 정말 천만에.
나도 외롭게 혼자 살았는데 태준이가 와줘서 좋아. 고모가 내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고모와 같은 집에서 살게 되다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옷가방 2개. 그게 내 전부였어요. 방 안을 둘러봤죠. 넓은 침대, 깨끗한 책상, 큰 옷장. 여기가 내 방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살 때와는 천지 차이였어요. 태준아, 짐 다 풀었어? 고모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응, 고모. 거의 다 풀었어. 그래. 그럼 나와. 저녁 먹자. 알았어. 거실로 나갔어요.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불고기를 비롯한 진수성찬들. 고모, 이걸 언제 다 준비했어? 너 오기 전에 미리 준비했지 앉아. 고마워, 고모.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고모가 말했어요. 태준아, 내일부터 일 나가는 거 알지? 어렵지 않아. 천천히 가르쳐 줄게. 고모, 근데 뭐 하는 건데? 건물 관리야. 내가 강남에 빌딩 3개 있거든. 임대 관리하고, 세입자들 응대하고, 청소 상태 체크하고 그런 거. 아, 알겠어. 처음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금방 익숙해질 거야. 응, 열심히 할게. 이런 집에서 살면 뭐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모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 태준이 착하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고모가 씻는 동안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이제부터 고모랑 같이 사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고모 사춘기 때 몰래 상상하던 고모. 그 고모와 같은 집에서 살게 됐어요. 안 돼. 생각하지 마. 고모야, 고모.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태준아,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고모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죠. 아침 7시. 일찍 일어나는구나. 씻고 거실로 나갔어요. 식탁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와, 고모. 이것도 다 만든 거야? 응. 빨리 앉아. 식기 전에 먹어. 아침을 먹으며 고모를 봤습니다. 화장을 살짝 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52세라고 믿기지 않았죠. 진짜 40대 초반 같아. 태준아,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 아니야. 그냥 고모 예쁘다고 생각했어. 에이, 거짓말. 나 나이 들었는데. 진짜야. 고모 진짜 예뻐. 내 또래라고 해도 믿겠어. 고모가 웃었어요. 우리 태준이는 말은 잘하네. 식사를 마치고 함께 출근했습니다. 고모 차를 타고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빌딩이야. 10층짜리. 와, 대단하다. 들어가자.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에는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할 거야. 세입자 명단이고 임대료 내역이고 다 여기 있어. 응, 알겠어. 오늘은 일단 나 따라다니면서 배워. 내일부터는 혼자 해볼 수 있을 거야. 응. 하루 종일 고모를 따라다녔습니다. 세입자들 만나고 청소 상태 체크하고 서류 정리하고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태준아, 어때? 어렵지 않지? 응, 괜찮아. 고모가 잘 가르쳐줘서. 그래, 다행이다. 저녁 때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태준아, 저녁 뭐 먹을래? 아무거나 좋아. 그럼 내가 파스타 해줄게. 고모는 요리도 잘해? 당연하지, 기대해. 고모가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죠. 자꾸 부엌 쪽으로 시선이 갔거든요. 고모가 요리하는 뒷모습 블라우스가 몸에 딱 붙어서 라인이 드러났어요. 잘록한 허리, 볼륨감 있는. 안 돼. 보지 마. 시선을 돌렸습니다. 태준아, 다 됐어. 먹자. 식탁에 앉았어요. 크림 파스타였습니다. 한 입 먹었죠. 와, 진짜 맛있어, 고모. 그치? 나 요리 잘하지.
응, 진짜 대단해.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준아, 여자친구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아, 아니, 없어. 왜? 한 명쯤 있을 법도 한데. 그냥, 인연이 없었어. 사귀어 본 적은 있지? 응, 있긴 한데. 결혼까지는 안 갔어. 왜?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누가 나랑 결혼하겠어. 고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태준아, 너 충분히 괜찮은데. 아니야, 고모 나 백수잖아. 그래도 착하고, 건강하고, 잘생겼잖아. 고모니까 그렇게 봐주는 거지. 아니야. 진짜야. 고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고모와 같은 집에서, 그리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구나, 이제.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일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고모가 잘 가르쳐줘서 금방 배웠어요. 매일 아침 고모가 아침을 차려주고,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고, 같이 저녁 먹었죠. 태준아, 불편하진 않아? 어느 날 저녁 고모가 물었습니다. 아니, 전혀 너무 편해. 다행이다. 나도 태준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서 좋아. 고모도 외로웠어? 응. 남편 죽고 3년 동안 혼자였거든. 고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친구들 만나도 결국 집에 혼자 들어오잖아. 근데 태준이 와서 정말 좋아, 집에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좋아. 고모 부모님 집에서 잔소리 듣는 것보다 훨씬 좋아. 고모가 웃었어요. 그래. 그럼 계속 여기 살자. 응, 고모만. 괜찮다면 난 너무 좋아. 하지만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모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집에서 입는 편한 옷들 때문에 몸매가 더 잘 드러났죠.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 가끔은 슬립 원피스. 52세라고 믿기지 않는 몸매였습니다. 자꾸 의식이 됐어요. 안 돼. 고모야. 고모. 매일 밤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오후 혼자서 일을 마치고 일찍 집에 왔습니다. 고모 나왔어. 대답이 없었어요. 고모 어디 갔나? 안방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샤워하는 소리였어요. 아, 샤워 중이구나. 내 방으로 가려다가 문 앞에 서서 샤워하는 물소리를 들었어요. 괜히 흥분이 되더라고요. 이 안에서 다영 고모가 다 벗고 있겠지? 아래가 점점 반응하기 시작하자 정신을 차리고 내 방으로 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아, 왔어? 고모였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죠. 고모가 가운만 입고 서 있었어요.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 고모, 나 옷 갈아입고 있는데. 어머, 미안. 하지만 고모는 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너 어렸을 때 이미 다 봤는데 뭐 어때? 지금은 다르지. 내 나이가 40인데, 고모. 왜? 오랜만에 한번 보여줘. 우리 태준이 많이 컸나 보게. 고모는 장난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상상해왔던 고모. 그 고모가 지금 내 방에서 가운만 입고 괜히 세게 나가고 싶었어요. 어차피 고모는 웃으면서 장난치고 있으니까 용기를 냈습니다. 고모, 내 거 많이 봤다고 했지? 나도 고모 거 보고 싶어. 순간 고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어요. 뭐라고? 태준아, 장난이지? 장난이었습니다, 처음엔. 하지만 여기서 더 세게 나가면 왠지 무언가 벌어질 것 같았어요. 용기를 냈습니다. 아니, 보여줘. 고모도 그래야 공평하지. 민망하면 내가 먼저 벗을게. 고모가 화를 내거나 방문을 닫고 나가버린다면 장난이었다고 애교를 부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고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내 방 안으로 한 발자국 들어왔어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가 먼저 벗어. 고모의 한마디. 나는 이미 커져버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고모가 문을 닫았어요. 방 안에는 고모와 나 둘뿐이었죠. 고모. 저는 그때 괜히 겁이 났습니다. 먼저 벗는다며? 도발적인 고모의 한마디.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게 장난인가? 진짜인가? 경계선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손이 움직였습니다. 티셔츠를 벗었어요. 바지는 아까부터 내려가 있었고 남은 속옷도 내렸습니다. 고모가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그 순간 뭔가 부끄러워서였는지 눈을 마주치기 힘들어서였는지 나는 고모를 와락 안아버렸습니다. 부드러운 품이었어요. 가운 너머로 느껴지는 고모의 체온. 따뜻했습니다. 몇 초가 흘렀을까요? 고모가 손을 움직였어요. 천천히 아래로 내 것을 만졌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이미 커질 대로 커져 있었지만 고모의 손길에 더 단단해졌습니다. 태준아, 진짜 크네. 고모가 속삭였어요. 내 귓가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너가 벗겨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모의 가운 끈을 풀었어요. 천천히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52세 고모의 몸이 드러났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52세? 탄력 있는 피부, 잘록한 허리, 볼륨감 있는 가슴.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고모, 정말 나 별로지? 나이가 있어서. 아니야. 정말 아름다워. 진심이었습니다. 고모가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태준아. 우리는 침대로 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고모를 눕혔어요. 태준아.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거지? 후회 안 해? 안 해. 절대로. 고모가 내 얼굴을 끌어당겼습니다. 입술이 맞닿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죠. 고모의 혀가 들어왔어요. 나도 받아들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키스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이 움직였어요. 고모의 몸을 탐색했습니다. 가슴과 허리, 그리고 아래로. 고모가 신음을 흘렸어요. 아, 그 소리에 더 흥분됐습니다. 고모, 만져도 돼? 응, 만져줘. 부드럽고 탄력 있었습니다. 52세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태준아, 좋아. 고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나도 거칠어졌어요.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태준아, 거기, 살살, 천천히. 응, 거기 좋아. 고모가 몸을 떨었어요. 나는 계속 만졌습니다. 고모의 반응을 느끼면서 태준아, 나 너무 오랜만이라 천천히 해줘. 응, 응, 천천히 할게. 고모 위로 올라갔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고모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고모, 왜 울어? 행복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천천히 하나가 됐습니다. 고모가 신음을 흘렸어요. 나도 신음이 나왔습니다. 태준아, 크다. 정말.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고모가 내 등을 감쌌습니다. 태준아, 좋아. 계속.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정말 미칠 듯이 황홀했어요. 고모, 정말 좋아. 나도. 태준아, 너무 좋아. 고모의 신음이 커졌습니다. 나도 참기 힘들었어요. 고모, 나, 곧, 응, 해줘. 고모가 나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몸 빠르게 뛰는 심장. 저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을 했지만 사실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고모에게 들키지 않으려 노력했죠.
믿기지 않아. 너무 좋았어. 고모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어요. 그리고 크기도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자들이랑 몇 명 잤지만 태준이가 제일 커. 그래, 응. 그리고 체력도 대단해. 고모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이미 모든 걸 쏟아낸 뒤였는데도 저는 흥분이 되었습니다. 고모가 너무 아름다워서. 에이, 거짓말. 고모가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나는 고모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근데 태준아, 우리 앞으로 어떡하지? 맞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하지만 고모를 안심시키고 싶었습니다. 뭐 어때 이 집에 우리 둘밖에 없는데. 고모 너무 걱정하지 마. 응. 아무한테도 말 안 하면 돼. 그래. 우리만의 비밀. 고모가 일어나 나를 봤어요. 근데 태준아, 아직도 딱딱한데? 놀란 듯이 내 아래를 만졌어요. 그게 40인데 체력 대단하네. 고모가 미소 지었어요. 한 번 더. 알래? 정말? 응. 너무 좋았어. 더 하고 싶어? 고모가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다시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더 격렬하게. 고모의 신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도 신음을 흘렸어요. 두 번째는 더 길었습니다. 고모가 여러 번 절정에 이르렀어요. 태준아,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마침내 나도 다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어요. 창밖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태준아, 배고프지 않아? 조금 쉬었다가 나와 내가 저녁 준비할게. 나는 대답 대신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모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옷을 입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나는 그대로 누운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고모이지만 아름다운 여자고 또 내가 동경했던 사람입니다. 상상해 오던 것이 현실로 일어났지만 두려운 마음이 컸어요. 내가 이 관계를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 모르겠다. 우선 지금은 좋으니까 생각하지 말자. 저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고모 밥 차리지 말고 뭐 시켜 먹자. 치킨 시킬까? 좋아. 치킨을 시켜서 함께 먹었어요. 마주 앉아서 눈이 마주칠 때마다 웃었습니다. 태준아, 오늘은 내 방에서 같이 잘래? 우리는 그날 고모 침대에서 함께 잤습니다. 서로를 안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어요. 옆을 보니 고모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모와 선을 넘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리고 지금 같은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고모가 눈을 떴어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죠. 순간 어젯밤 일이 생각난 듯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 빨개진 게 아니었습니다. 고모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태준아, 잘 잤어?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여성스럽고 애교 섞인. 조카를 대하는 고모가 아니었어요. 남자를 대하는 여자였습니다. 응, 고모. 잘 잤어. 나도. 정말 오랜만에 잘 잤어. 고모가 내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완전히 몸을 밀착시켜서. 태준아, 어젯밤 정말 좋았어. 후회 안 하지? 응, 아니야. 전혀. 다행이다. 나도 전혀 후회 안 해. 고모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키스하기 시작했어요. 목, 가슴, 배. 고모. 아침인데. 그래서 아침에는 하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당황스러웠습니다. 고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완전히 여자였습니다. 나를 남자로 대하고 있었어요. 태준아, 너무 좋았어. 어젯밤 다시 하고 싶어?
지금, 응, 안 돼? 고모가 올라탔습니다. 고모, 잠깐, 우리 일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쉬자. 응? 하지만, 일이, 괜찮아. 하루쯤, 안 나가도 돼. 고모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조금, 무서울 정도로.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좋긴 했어요. 정말 좋았죠. 하지만, 고모의 180도 달라진 태도가 조금 두려웠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우리는 어차피 이어질 수 없는 관계 아닌가? 하지만 그 마음을 숨겼어요. 고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 알았어. 고모. 오늘 쉬자. 고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키스했어요. 태준아. 사랑해. 정말. 나도. 고모. 고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잠깐. 씻고. 괜찮아. 이대로. 난 내 냄새가 좋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시작됐어요. 어젯밤보다 더 격렬하게. 태준아. 좋아. 너무 좋아. 한참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끝나고 나서야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이미 10시가 넘었습니다. 태준아. 배고프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고모가 상의만 입은 채로 부엌으로 갔어요. 고모. 옷 입고. 왜? 우리 둘밖에 없는데? 그래도. 에이. 괜찮아. 고모가 웃으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황스러웠어요. 어젯밤 한 번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조카를 보는 고모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남자를 대하는 여자였어요.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이게 괜찮은 건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고모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말할 수가 없었어요. 태준아, 먹자. 토스트와 계란 요리가 차려졌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고모가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오늘 하루 종일 나랑 있어줘. 응, 알았어.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우리 둘이. 응,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고모가 너무 달라졌어요. 하룻밤 사이에 마치 3년간의 외로움을 한 번에 폭발시키는 것처럼. 괜찮을까? 이렇게 빠르게 가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숨겼어요. 고모를 위해서.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밤이 됐어요. 태준아, 들어가서 쉴까? 고모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응, 좋아. 고모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고모가 나를 봤습니다. 태준아, 오늘도 같이 자는 거지? 응, 당연하지. 다행이다. 혼자 자기 싫었거든.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고모와 사랑을 나누는 건 좋았지만 솔직히 잠은 따로 자고 싶었어요. 그래도 전혀 티를 내지 않았어요. 우선은 즐기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옷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고모, 정말 아름다워. 태준아, 매일 봐도 그래? 응, 매일 봐도 아름다워. 침대에 누웠습니다. 고모를 안았어요. 다시 시작됐습니다. 고모의 신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함께 절정에 이르렀어요. 여러 번. 태준아, 대단해. 어제보다 더 좋아. 태준아, 매일 이렇게 해줄 거야? 응. 고모가 좋으면, 고모가 원한다면, 미리 말할게. 원해. 그러니까 매일 해줘. 태준아, 그날 밤도 함께 잤습니다. 서로를 안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매일 밤 사랑을 나눴어요. 낮에는 고모와 조카, 밤에는 연인처럼. 일도 익숙해졌고 고모와의 생활도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고모가 옆에 있고 함께 아침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사랑 나누고 함께 자고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마치 부부처럼.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관계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친척들이 알면 어떻게 되는 거지? 고모와 조카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죄책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모가 너무 좋았으니까요. 고모도 나를 필요로 했고요. 그리고 어쩌면 내가 이대로 고모와 계속 지내게 된다면 이 수많은 재산이 나에게 올지도 모른다는 달콤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고모는 자식도 없고 나밖에 없잖아. 만약 계속 이렇게 산다면 현실적인 생각이었습니다. 40세 백수였던 나 이제는 강남에서 살고 고모와 사랑하고 미래까지 보장될 수도 있는 상황. 나쁘지 않아. 아니, 너무 좋은 거 아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고모의 사랑은 점점 더 뜨거워졌어요.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태준아, 오늘 어디 가지 마. 고모, 나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싫어. 나랑 있어줘. 고모가 매달렸습니다.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고모가 나를 이렇게 필요로 하는구나. 그리고 생각했죠. 이걸 이용하면.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고모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고모, 나 사실 차 갖고 싶었어. 차? 응. 40살인데 차 한 대 없잖아. 부끄러워. 고모가 나를 봤습니다. 무슨 차 갖고 싶은데? 아, 그냥 중고차라도. 우리 태준이한테 중고차는 안 돼. 새 차 사줄게. 외제차 탈래? 벤츠? BMW? 고모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고모, 그건 너무 비싼데. 괜찮아. 내가 사줄게. 태준이 원하는 거 뭐든. 우리 태준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짜 사주는 거야? 고모, 고마워. 천만에. 태준이 원하는 거 다 사줄게. 고모가 지갑을 꺼냈어요. 카드를 꺼내 내게 건넸습니다. 이거 써. 내 카드야. 한도 제한 없어. 고모. 이건 태준이 필요한 거 있으면 사. 알았지? 하지만 고모가 진지하게 나를 봤어요. 나 돈 많아. 쓸 데도 없고. 근데 태준이가 행복해하는 거 보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필요한 거 다 써.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동이었는지 아니면 죄책감이었는지. 고마워. 고모. 우리 태준이 사랑해. 며칠 후였어요. 고모가 진짜로 차를 사줬습니다. BMW 최신형 1억 3천만 원짜리였어요. 고모, 이건 너무 비싼데. 괜찮아. 우리 태준이한테는 이 정도는 해줘야지. 고모, 정말 고마워. 천만에. 그리고 이것도. 고모가 내 급여 계좌로 5천만 원을 이체했어요. 고모, 이게 뭐야? 용돈. 태준이 필요한 거 사. 용돈이 5천만 원? 저거 더 줄까? 아니, 충분해. 너무 놀랐어요. 진짜 이렇게 쉽게?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고모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는 것 같았어요. 고모, 정말 고마워. 태준아, 나 이제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3년 동안 혼자였는데 태준이가 와서 너무 행복해. 나도야. 고모, 앞으로도 계속 나랑 있어줘. 응? 당연하지. 고모가 나를 안았습니다. 사랑해. 태준아. 정말. 나도. 고모.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고모가 진심이라는 걸.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는 걸. 한 명의 남자로. 고모.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처음엔 호기심과 아름다운 몸 그리고 재산 때문에 욕심이 났었습니다. 차도 갖고 싶었고 돈도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고모의 진심을 느꼈으니까요. 나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진짜로 고모를 사랑하자 결심했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라 고모가 좋아서 진심으로 사랑하기로.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사랑을 나눴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고모, 사랑해. 정말, 나도. 태준아, 진심으로. 고모, 평생, 함께하자. 응, 평생. 끝나고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태준아, 이제 고모라고 부르지 마. 응? 그러면 뭐라고 불러 고모를? 이름 불러. 알겠어. 천천히. 노력해 볼게 고모.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보였어요. 우리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아무도 모르게. 고모 하나. 둘만의 세계에서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비록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관계지만 우리 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40세 백수와 52세 부자 고모. 12살 차이. 고모와 조카 하지만 우리는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낮에는 고모와 조카로, 밤에는 부부처럼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나 김태준 40세, 막내 고모 김다연 52세와 사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충동적인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원초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고모는 여자고 나는 남자다. 우리가 만약 둘이 무인도에 갇혔다면 고모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 명의 남자로. 나도 고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 명의 여자로. 우리는 계속 함께할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우리 둘만의 비밀로. 지금은 그저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